물납이하고 분납이라는 게 있어요. 물납과 분납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낼 때 원래 금전으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현찰박식이에요. 그죠? 근데 다 금전으로만 내라 그러면 만약에 삼성의 상속세가 11조인데 그거를 현찰로 다 내라.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대신 뭘로도 낼 수 있다? 물건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자,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내긴 하는데 일시불로 무조건 다 내라. 이것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나눠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물납은 재산세하고 얘가 물납이 됩니다. 상속세. 근데 상속세는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건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세.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도 나와 있죠. 근데 X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도 옛날에 물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셋 다 물납이 됐다가 그럼 얘들 어떻게 됐다는 거야? 폐지가 됐다는 얘기죠. 물납이 됐다가 폐지가 있었는데 폐지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물납을 폐지를 했겠어요? 그죠? 물납해서 없으니까 폐지한 거예요. 제도는 있는데 누구도 물납을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물납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산세가 물납을 하시려면 물납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자, 재산세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재산세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나왔는데 1억짜리로 물납하겠대. 이런 거 안 받아줍니다. 그죠? 최소한 금액이 물납은 요 정도 돼야 돼요. 재산세가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재산세가 현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세금이 1000만 원 초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산세 1000만 원 넘게 나오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물납하겠어요? 요 정도 세금 내는 사람이 예를 들면 1500만 원 나왔다. 재산세가. 그럼 1500만 원 내는 사람이 그 1500을 내기 위해서 물납을 하겠냐고. 귀찮아서 안 하죠. 그럼 결론은 대한민국에 재산세 물납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는 왜 폐지를 안 했냐는 거죠. 같이 폐지를 해야지. 그죠? 왜? 얘들도 안 해서 폐지, 얘는 폐지를 안 하는 거죠. 왜? 얘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쟤는 지방세잖아요. 얘는 국세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국세지 지방세를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폐지가 될 때 얘도 같이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세만 폐지하고 얘는 내둔 거지. 지금도 내놓은 자식이에요. 신경 안 쓰는 거지. 언젠가 누군가 이제 저기 하면 이거 필요 없네 하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얘는 살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폐지가 됐는데 얘가 살아 있으니까 얘는 시험에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내. 올해 종합부동산 시험 문제 정답이 이거였어요. 종부세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납할 수 있다? 땡 틀렸죠. 그거 정답이었어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 된 거죠. 아주 맞으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냅니다. 이 시문을 뭐 종합부동산세 물납 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버리는 거지. 얘하고 헷갈리라고 자꾸 내는 거죠. 근데 물납은 안 됩니다. 얘밖에 안 되고 안 배운 것 중에 상속세 물납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납이 되는 건 상속세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뭐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렇게 쭉 그 일가들이 상속세 11조 내는데 현금으로 못 내죠. 그 많은 돈을. 그죠? 그러니까 물론 물납을 하죠.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걸로도 많이 물납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은 이제 물납은 뭐 이걸 구체적으로 별 건 없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니까 재산세에서 뭐 근데 이런 걸로 물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뭐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되고 누구만 된다? 재산세만 된다까지만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로 할 건 분납입니다. 자, 이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자, 근데 무조건 되진 않겠죠. 얘도 요건이 있습니다. 분납하시려면 10만 원 나왔는데 나 요번에 5만 원 내고 나중에 5만 원 낼게. 누가 봐도 이런 건 안 해주겠죠. 최소한 25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돼야 분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물납은 못 해보더라도 이거 분납은 해보고 줘야 될 텐데 재산세 그죠? 저 정도는 해보고 줘야 되는데 이거 250도 만만치 않죠? 지금 수중에 250만 원도 없는데 세금이 250만 원 초과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이 초과된다. 요게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250만 원밖에 안 되는 얘는 1000이래. 여러분 양도세 1000만 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집 하나 팔면 매독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큰 돈은 아니지. 근데 얘네들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가 250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만약 이걸 1000 그러면 분납할 수는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250조가 250 그리고 얘는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얘랑 똑같네요. 재산세 종부세는. 근데 종부세는 얘 따라가니까 거의 대부분. 근데 금액이 같으니까 다른 조건도 같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250만 원 초과되면 뭐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예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 이걸 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액이 5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그랬죠? 자, 요 금액을 어떻게 정한 걸까요? 500, 2000, 얘는 2000이지, 얘는 2000이네. 왜 그럴까요? 요 기준의 2배입니다. 그죠? 기준이 250이잖아요? 그 2배니까 얼마야? 500이에요. 그러면 얘는 500, 500, 500. 그래가지고, 이하.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얼마를 분할해서 낼 수 있느냐? 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하일 때는 요 기준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그 나온 금액 중에서 얼마? 250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얼마겠어요? 250 초과. 얘는 그렇죠. 1000만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다. 초과되는 금액. 자, 그러면 초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500만원, 1000만원 초과돼서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이때는 무조건 반절까지만 됩니다. 100분의 50이야, 100분의 50이야, 100분의 50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50%까지만 분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는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걸 딱 외웠어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죠. 얼마가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죠. 숫자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개념은 같잖아요. 금액 정하는 건 전부 다 기준 금액의 2배로 잡아놓고 이하초가 잡아놓은 다음에 초과일 때는 전부 다 50%까지만 분납이 되고 이하일 때는 기준을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 이제 납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월 16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분납 기간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얘가 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란 얘기예요? 이때 일부 내고 이때 나중에 나눠내란 얘기죠. 그럼 이걸 법으로 네 마음대로 나눠서 내? 이러면 안 되죠. 400만 원 나왔더니 네 마음대로 했거든. 그럼 나 이번에 16일까지 30일까지 10만 원 내고 나머지 390만 원은 나중에 낼게. 더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졌어. 자, 400이 나왔다. 그럼 잘 보세요. 요 기간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로 나왔죠? 그건 얼마?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 얼마예요? 150만 원. 그럼 요게 요때 내는 거예요. 요때. 나중에 분할 납부 기한 내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기한 내 얼마는 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250 무조건 내고 이 금액까지만 분납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만약에 400이 나왔는데 300 먼저 내고 100만 원을 나중에 낸다. 이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세금을 먼저 많이 내겠다는데 갔더니 얼마 내실 거예요? 나 이번에 300 내고 나중에 100 낼게. 그럼 공무원이 안 돼요. 무조건 이번에 250만 원만 내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150을 내셔야 된다니까. 이건 아니지. 세금은 일시불로 받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25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초과되는 금액은 뭐라? 분납을 받아라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된다 안 된다? 200.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400일 때는 최대로 나눠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요 금액까지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은 이제 400만 원 나오면 최대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았니? 틀렸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700이 나왔다. 그럼 최대 분납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죠? 500만 원 초과하니까 100분의 50 이하 반절까지 되니까 350만 원. 그죠? 반씩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 앞으로 막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틀리고 갈 일은 없어요. 사실 나오면. 자, 재산세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자, 지금 한 거죠? 400이 나오면 최대 나눠낼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하니까 250 초과되는 금액인 얼마? 150만 원 분납할 수 있고요. 700 나오면 500 초과니까 금방했죠? 350만 원. 자, 종부세 450 나왔다. 얼마 분납할 수 있어요? 200이죠? 500만 원 이하니까 250 초과 금액인 200만 원 분납이 가능하고 800이 나오면 500 초과니까 50% 이하니까 400만 원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양도세는 1,500이 나왔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죠? 1,000만 원 초과 금액인 5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600이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나누기 한참 걸리니까 괜찮아요. 딴 데서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더니 쟤는 뭐 이렇게 빨리 얘기해. 나 지금 계산하고 있는 3,600 나누기 2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얘기하면 어떻게 해. 짜증나죠? 우리 암산 안 되죠? 지금 안 되면. 그죠? 1,800 어떤 뭐 1,600 그런 분도 있어요. 1,600 아니고 50% 이하니까 반절까지 되는 거죠. 그럼 1,800만 원. 이게 옛날에 저 몇 년 전에 양도세 파트에서 이걸로 정답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목별로. 어딘가 하나는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납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금액만 달라지니까 그걸 특별하게 따로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얘만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분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